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18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 4천여 명의 택배기사들이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 거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거부운동의 주축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며 분류 작업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즉 총 노동시간의 절반 가까이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배달 건수에 따라 받기 때문에 분류 작업은 완전히 공짜 노동이라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가뜩이나 물량이 급증한 데다 추석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분류 작업 인원 투입과 과로사를 방지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계획대로 거부운동이 진행된다면 배송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전국 우정노조, 즉 일부 우체부들은 바쁜 명절 시기에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미처리 물량들이 모두 전가되어 우체부들을 사지로 내몰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택배회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추석 성수기인 다음날 16일까지 분류 작업 등의 일평균 1만여 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이 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10살, 8살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실수로 불을 내 중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형제를 처음 발견한 소방대원은 형이 끝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형과 달리 동생은 그렇게 화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둘 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이들의 어머니는 형제를 학대하고 방임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또 지난달 가정법원은 어머니는 6개월, 형제는 1년간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으나 코로나 때문에 상담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이라는 환경에 놓인 이 아이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다니는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 중이었으나 이들 형제는 한 번도 이를 이용해 본 적이 없고요.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점심 한 끼에 5,000원이 지원되기도 했으나 어린 두 형제끼리 나가서 밥을 먹고 오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LG화학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울렸습니다. LG화학은 1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12월 1일부터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을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LG화학의 경우 분할 방식이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물적 분할은 새로 생길 회사의 지분 100%를 기존 회사가 갖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생길 회사는 기존 회사의 자회사가 됩니다. 반면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이 LG화학의 물적 분할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배터리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껏 투자해서 키워놨더만 그 투자의 이유가 된 배터리 사업이 떡고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분리되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설 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당장 기업 가치나 주식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역시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되어 LG화학의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나중에 생길 회사가 IPO, 즉 기업 공개가 될 경우 자신이 가진 LG화학의 주식의 가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파일럿 방송으로 내놓은 예능 프로그램 돈벌레가 화제입니다. 부동산 현장 학습 토크쇼, 부동산 지식 교양 프로그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돈벌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은데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방송된 내용을 보면 여기가 개발될 것이고 여기가 떡상할 거다, 이런 식의 전망에 기초한 투기성 정보가 빈번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투기 방송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가뜩이나 투기 과열과 지역 격차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거품,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를 오히려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돈벌레 측은 공공재이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을 강조했으며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는 의도는 아니다 라고 밝히며 2화에서는 실거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 영상 제작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용역을 맡겨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가 용역을 발주할 경우 국가개혁법에 따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4월 24일 청와대는 용역 발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6월 1일 용역대금 5천만 원을 샌드박스에 지급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나라 돈을 쓰는 정부기관 입장에서 후보업체 조사나 견적 금액이 적정한지 살피는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측은 영상 제작으로 바꾸는 의사결정이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진 탓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